인증 가능합니까? 요 3억이 아닌데? 3억 4,700인데? 내 자산 순위 20대 후반 여성 중에 상위 1%. 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였고. 네. 왜냐면 저는 공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첫 직장도 그냥 제조업체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갔었어요. 사무보조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연봉 협상 시즌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 분들은 이제 대표님이랑 한 명씩에 불려가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 들어가면 내 월급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저시급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쟤는 저 정도 월급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냉정합니다. 네. 그때 많이 세상 배웠죠. 그쵸. 뭐 20살, 뭐 21살 이럴 때. 네. 그래서 일을 악물고 또 부업하고 4년 만에 1억을 모았던 거고. 네. 23살에 1억을 모은 거고. 정말 생활의 달인 나왔을 때 나이가 23살. 1억 딱 모으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거 나오고 나서 그러면 회사에서 어땠어요? 아쉽게도 이제 그 회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아.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었어요. 아, 그때 회사 옮기고 나서 생활의 달인 네. 나왔던 거예요? 그때 생활의 달인에서 그 케찹 이거 스타킹에 아, 넣어서 맞아요. 돌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네. 아, 대단하다. 부업을 아까 호프집. 네. 근데 호프집은 그러면 저녁에 일을 했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호프집 가서 일하고요? 네, 맞아요. 6시에 퇴근하고 호프집에 가면 한 6시 40분, 50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시간부터 적게는 새벽 1시, 많게는 뭐 새벽 3, 4시까지도 예? 일을 했었어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몇 그래서- 시간 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자면 한 2-3시간 정도 자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걸 매일? 심지어 그 알바는 일주일에 7번을 가야 되는 알바였었어요. 주말까지?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호프집 알바를? 쉬는 날도 없고? 네. 물론 이제 그 낮에 다닐 그 제조업, 뭐 사무보조 이런 거는 주말에는 쉬었던 거예요? 네. 야, 아무리 그래도 뭐 2-3시간씩 자고 투잡을 뛰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말에는 집에서 또 다른 부업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시간도 쪼개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었어요. 아마 이 부업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햄스터를 키웠고 동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햄스터 쇼핑몰 사장님 몇 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신 분들은 물건을 구매하니까 아실 거예요. 정말 작은 간식들을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아. 그거를 다 제가 포장을 했었습니다. 햄스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진짜 아. 조그만 소 포장? 그쵸.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지퍼백에 햄스터 간식, 뭐 호박씨 3알 넣고 스티커 붙여서 주면 개당 10원에서 20원 정도 받았었어요. 호박씨 3알? 네. 그래서 제 그때 당시 월급이 153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호프집 알바 이런 부업 다 해서 정말 많게는 270만 원까지도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년 2개월 만에 1억을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막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쓰면서 정말 아꼈고요.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정말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씩을 매월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1억을 모을 수가 있었다. 와, 이게 이 곱하기 해보면 이론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상을 하면 아무리 20대 초반이어도 그렇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체력적으로 막 힘들진 않았어요?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본업에서 가끔 졸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호프집은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야, 진짜 아무리 젊어도 우리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는지. 물론 이제 뭐 한 뭐 200만 원대 이제 월급이 되면 그래도 뭔가 적당히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좀 사 입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악착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 화병이 약간 자기 기분을 좀 주체하지 못하고 좀 막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손찌검도 많이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폭행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제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아빠는 집안의 가장, 엄마는 가정주부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오늘 회사 안 갈래 하면서 무단 결근을 몇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이셔서 저희 아버지를 계속 자르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랑 아빠랑 무릎 꿇고 가서 우리 자식들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두세 번을 빌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잘리시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백수가 되셨고 저희 엄마는 저희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공장 알바 그런 것들을 들어가셔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계속 싸움도 반복되고 돈 없어서 싸우고 대출받고 이런 형태가 계속됐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남들 똑같이 학교 가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일상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총 12년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잖아요.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평소처럼 그냥 평생 학생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곧 법적인 성인이 된다. 법적인 성인의 뜻은 뭐냐면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너네가 모두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공포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낭떠러지 끝에 정말 발가락 하나만 더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그게 몇 살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뭘 해줬을까?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도 과연 이걸 버텨줄까? 내가 결혼을 하고 싶든 대학을 가고 싶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도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보자라는 결심으로 그렇게 절약과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저는 3억을 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3 때 깨달았고 이게 또 세상에 대한 분노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고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잘 승화를 시킨 거네요. 어휴, 젊은 나이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이게 참 어릴 때 이런 거를 겪어보기도 힘들고 사실은 느낀다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있었던 큰 결핍 이게 돈에 관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네요. 이 네, 책의 맞습니다. 제목처럼. 이 책 제목은 일부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 이 책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렇게 돈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노를 좀 느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동네 보면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좀 윤택하게 사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부모 도움받아서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볼 때는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절약을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21살, 22살. 근데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뭐 해외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이거 확 써버릴까? 나 그 정도 돈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 해봤자 30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소비를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들. 1억을 꼭 모아야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조금 궁상맞게 사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한 2, 3년 뒤에 보면 내가 너네들보다는 돈 더 많이 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 또래 친구들보다 제일 부자 아니에요? 자신의 순자산으로 따지면? 네. 26에 3억이니까. 아니 근데 참 이쯤에서 이제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중에 80만 명 중에 한 서너 분이 의심이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혹시 이런 거 참 그 서너 분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증 가능합니까? 네. 요즘에는요 그 앱 같은 거 열어보면은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죠. 네. 싹 다 긁어와서 본인의 자산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은행 정보, 뭐 증권사 정보, 보험사 정보 다 불러오니까. 이거 제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와, 3억이 아닌데? 3억 4,700인데? 잠깐만, 그냥 3억이 아니잖아요.
내 자산 순위 20대 후반 여성 중에 상위 1%라고 나오네. 와, 오, 제가 좀 봐도 됩니까? 네, 보셔도 돼요. 3억 4,728만 5,504원. 이제 좀 있으면 또 몇 년 만에 1억을 더 모아서 뭐 4억이네 1억이 나오겠네. 자기소개가 항상 달라지겠네요. 행복하죠. 그렇죠. 제 자기소개가 길어질 때마다 행복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자산이 줄거나 안 늘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잠시 궁상맞게 살았을 뿐 뭐 10억도 금방 되겠네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뿌듯한데 그때는 막 자괴감 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왜 짠테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으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X 무슨 발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거 써버리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포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현타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많긴 했었어요. 네. 제가 특히 와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는 와플. 네.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와플을 파는 거예요. 그 해봤자 막 2,000원, 3,000원인데 이거 사 먹고 싶은데 좀 먹지. 네. 그거 하나도 제가 아껴서 모았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막 짠테크 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막 유퀴즈 출연하고 이럴 때는 주변에서 이미 다들 인정을 할 때였지만 네. 그 전에 1억 모으기 과정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정말 아쉽게도 네.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절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만 알고 있는 정도? 그런데 그게 생활의 달인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친구들도 원치 알게 되고. 않아도 다 알게 되었죠. 아니 근데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뭐 20살, 21살, 22살 최저시급 받을 때도 알바할 때도 네. 그럼 친구들 만나서 뭐 회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밥값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선은 약속 자체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가끔 뭐 카페 가자, 맛집 가자 해도 미안해, 나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횟수를 줄이고. 안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다 아는 거네요. 네, 아 그때 지연이가 왜 안 나왔는지. 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냥 항상 대단하다고 합니다. 너 혹시 얼마나 또 늘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친구들이 자극을 많이 받아요? 좋은 자극을? 네. 너 너무 대단한데 근데 너처럼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못하죠. 아무리 동기부여 이야기 뭐 이렇게 책을 써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과연 기질일까 환경적인 것일까? 물론 이제 기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돈을 정말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곽지연 작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서 돈을 잘 아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처럼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모으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동기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동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동기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저희 얼마 전에 전원주 선생님 나오신 거 보셨나요? 네. 그분이 진짜 거의 짠테크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올해 87 정도 되셨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전원주 선생님 그 진짜 집에 대개 밤에 불도 안 켜신대요. 아주 희미한 불 하나만 켜고 사신대요. 어떻게 보면 전원주 선생님이 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아이고, 하거든요. 아주 한참 레벨이 네. 다른데. 네. 레벨이 다른데. 그리고 이제 그 분을 볼 때마다 나이 80대가 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내가 그래도 한 이 상태로 40살, 50살 가면 자산이 얼마쯤 돼 있을 것 같고 왜 곡선 같은 거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쯤부터는 내가 짠테크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쓸 거 쓰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봐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제 자산이 뭐 30억이어도 저는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절약이 뭐 쓰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득도 한 거예요. 이제는 절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게임 같아요. 편안해요. 네. 재밌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아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이 전 더 큽니다. 거기서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궤도에 올라갔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신의 경지에 오른 거네요. 네. 물론 저도 정말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내가 사보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랑 내가 돈이 있음에도 안 사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막 더 사고 싶어 하고 돈이 생기면 쓸데없는 걸 사고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랑 내가 열심히 돈을 잘 모으고 있는데 내가 참고 안 사는 거랑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네. 혹시 곽지연 작가가 내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거 사본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절약을 하기 전의 예.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학용품, 스티커, 뭐 메모지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닭구 네. 다이어리 꾸미기. 근데 심지어 그걸 사도 안 썼습니다. 아까워서. 어. 어느 날 이제 집이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네.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이런 스티커, 뭐 메모지가 진짜 한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 이게 뭐 사실은 한 개 개당으로 보면 뭐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하거든요. 네네네. 싸니까, 싸고 귀여우니까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샀던 물건들인데 결국에는 그걸 전부 다 버렸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예예예. 결국에는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사고. 네. 혹시 다이소는 안 가봤습니까? 다이소. 다이소를 잘 갑니다. 꼭 가면 이제 은근히 과소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진짜 별거 안 담았는데 뭐 2만 원, 3만 원 넘는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소비 통제를 정말 잘해요. 거기를 가더라도 정말 제가 필요한 물건만 사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뭐 비싸봐야 5,000원이지 하고 들어갔다가 막 3만 원, 4만 원 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서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아꼈을 때 희열을 느낀다. 야,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